안희정 충남지사도 선거와 관련된 것을 현재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 중이고요. 오거돈 부산시장 같은 경우도 시청 공무원에 대한 성추행을 직접적으로 본인이 인정을 하고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 있고, 박 시장 같은 경우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어찌됐든 성추행과 관련된 고소까지 현재는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잖아요. 충남지사, 부산시장, 서울시장 모두 다 여권에 정말로 내로라 하는 후보들이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야기됐다는 것이 참 공교롭습니다. 안타깝기도 하고요. 정말 공교롭게도 여권의 단체장 세 분이 성추문과 관련이 되어 있죠. 물론 박 시장의 경우에는 지금 고소만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지만 어쨌든 고소가 들어간 것까지는 사실이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이제 충남은 한 인구가 210만 정도 되고요. 예. 부산이 한 340만, 서울이 한 970만으로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물론 기간이 좀 다르겠지만 아무튼 이 사람이 전체 합치면 1,500만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1,500만 정도 국민의 도정과 시정을 관장하던 단체장이 이런 일에 연루되다니 너무 충격적이고 안타깝고, 그리고 이건 사실 여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권력의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의 문제지 여권 인사라서 더 그렇고 야권 인사라서 안 그렇고 이런 차원의 문제는 전혀 맞습니다.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하다못해 무슨 부장님, 과장님도 아닌 시장님, 도지사, 그 조직의 최머리에 있는 단체장의 경우에는 어떠한 지시든 어떠한 말이든 아주 친절하고 아주 깍듯하게 대할 수밖에 없죠. 그게 남직원이든 여직원이든. 특히 이제 비서 같은 경우는 시장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챙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볼 기회도 많고 만날 기회도 많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깍듯하게 했을 거라고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나의 어떤 직업적인 어떤 생사 여탈권을 가진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친절하게 할 수밖에 없죠. 우리 모두 부장님, 사장님 모셔본 사람들이잖아요. 예. 근데 아마도 그러한 것이 자기에 대한 호의라고 착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권력의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너무나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피해자분은 모르긴 몰라도 지속적인 성추행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계신데 아마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힘껏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을 거예요. 하지만 나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 적극적으로 욕을 하면서 그럴 수는 없었겠죠. 너무나도 완곡하지만 용기를 내서 아마 거부 의사를 밝혔을 텐데 아무래도 제한적인 표현밖에 할 수 없다 보니까 이 시장의 자리에 있는 분은 그것을 잘못 오인하지 않았나라는 추측만 해봅니다. 예. 그래서 권력자에 계신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정말 일거수일투족을 너무나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여야 문제가 아니다라는 부분,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특정 케이스에 국한해서 하신 말씀은 아니고 권력에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통상적인 당부의 말씀이다라는 말씀. 첨언하면 김영주 의원님. 그러니까 왜 이제 공통점이 사실은 내부 직원과의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하게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좀 달라져야 될 게 공조직에서 정과 부의 역할에 대해서 좀 생각할. 아무리 지방자치고 공직선거를 통해 시장이 뽑히더라도 또 물론 시장님이 부시장들을 추천하고 뽑긴 하죠. 그러나 미국에서는 예를 들면 대사와 부대사, 장관과 부장관의 관계가 굉장히 어떤 공적인 관점을 가지고 임한다는 거. 아무리 공직자가 했고 이 사람이 나의 임명권자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지금 미국 트럼프 안에서의 대통령이 부적절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그 대통령이 만든 장관조차도 따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설득 약간 그러니까 시장님이나 이런 경우에도 조금 몇 사람 선호하는 여직원이 있다 이런 느낌들을 받았을 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장치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고 또 그랬을 때는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가져가야 될 대목이 그런 겁니다. 부시장들이나 정무참모들이 훨씬 더 강하게 통제할 수 있는 또 그렇지 않으면 법 제도적으로 누군가
위임된 누군가가 사실 우리로 보면 행정 일부 시장은 완전 공무원이거든요. 일부 시장, 서울시 말하자면 정무부 시장만 말하자면 시장님하고 가까운 그럼 1, 2부 시장이 그런 역할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뭐 지금 현재 우리 풍토는 그렇습니다. 그걸 시장님도 공직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4년 있다가 갈 수도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잘 되는 어쨌든 윤리든 거는 그 사람 문제. 우리는 우리 일만 해서 승진하면 되는 이런 어떤 공백들이 있다라고 보여져서 일반 공무원들조차도 자기가 뽑아준 자기를 승진시키는 그 단체장에 대해서도 그런 관점을 좀 교육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어떤 정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은 아마 2011년에 안철수 당시 유력했던 서울시장 후보와의 단일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 그 장면 저희가 다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박 변호사님이 그동안 우리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시민사회운동의 새로운 꽃을 피운 분으로서 서울시장직을 누구보다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아름답고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정치권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이 합의를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 모두 서울시장직이든 어떤 자리를 우리가 원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으로 좋은 세상을,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를 새로운 시대로 바꿔내는 그런 일들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